예제 4번 한번 같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실 때가 됐는데 4주차 예? 한 달이야 한 달. 한 번만 더 나오면 되죠. 3D 하실 분들은 또 다음 또 바로 좀 이번에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바로 연결해서 있대요. 예. 근데 한 번만 고생하면 되죠. 근데 3D 해야 돼요. 남들이 못하는 여러분들이 주로 안 쓰더라도 뭐 남들은 난 못 하는데 본인은 못 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요즘 시대가. 그럼 내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해야죠. 저 집 갔는데 되는데 이 집 갔는데 안 돼.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자, 이제 4번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08페이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각 형태 그리기로 그릴게요. 사각 형태 그리기. 가운데 중심, 가운데 기준으로 70에 70짜리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적용 한번 눌러주시고, 이게 라인이 선이 많을 때는 한 번에 다 그리시기 힘드니까 요 외곽 먼저 한번 그리고 안에를 그릴게요. 그렇다고 평행선을 계속 그리는 것보다 사각형을 몇 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기준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5에 30짜리 사각형을 하나, 아래 하단을 기준으로 30에 높이가 5짜리 사각형을 여기다, 나중에 정리는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한번 적용. 그 다음에 5에 30을 하셨으면 35에 60짜리 하나 그리면 되겠네. R이 6으로 보면 가운데 하단 중심을 기준으로 폭이 60에 높이가 35 이렇게 짜리 하나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필렛을 넣어주세요.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아요. 필렛은 6 이렇게. 적용을 한번 눌러주시고, 한 번 더 20에 13 하고 R은 빼고 여기다 넣어주시고 적용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위쪽에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50에 12짜리 오브그라운드 형태 풀알이죠. 오브그라운드 형태로 선택하고, 오브그라운드 선택하고 하단 기준으로 너비가 50에 높이가 12, 잠깐만요, 2-6이니까 12가 맞죠? 12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V 메뉴에서 나가고 정리를 한 다음에 또 들어갈게요. 나누기로 우선 지워주세요. 나누기로 나누기 아이콘 클릭 2번씩. 중복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복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선 이렇게 놔주세요. 에 12에 오브그라운드로 해서 그렸습니다. 맨 위쪽에.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15에 17에 15니까 15에 오브그라운드를 그릴 건데, 우선은 여기는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 17, 32에 53이네요? 그죠? 20, 50, 맞나 모르겠네. 53. 자, 우선 삼각형 그리기를 하나 누르고 하단을 기준으로 오브그라운드 빼고요. 오브그라운드 빼고 사각 형태로. 자, 다시 한번 12에 높이가 17 더하기 15 더하기 21을 한 다음에 R값을 빼야 돼서 마이너스 6을 빼면 47mm. 47에 12짜리 하나 그려주시고, 왜냐면 R값을 빼주셔야 돼요. 나중에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필요 없으니까 우선 지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아래에서 평행선으로 17을 그리고 요걸 그려도 되겠죠. 아래에서 평행선 그리기 아이콘 클릭하고 아래에서 위로 17. 그리고 오브그라운드 형태를 한번 그려주시면 돼요. 사각 형태 그리기. 오브그라운드 형태를 아래 하단을 기준으로 너비가 57에 높이가 15죠? 15, 7.5니까 15인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에 15. 자, 여기서 작은 화살표 끝점, 원 그리기 끝단점 밑에 끝점 누르고, 기억나시죠? 두 개의 포인트를 찍고 반경값을 입력을 한다. 여기가 6이니까 반경에 6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건 필요 없고 나누기로 가운데를 지워주시고, 필렛들을 다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따로 없고, 유갈, 여기도 유갈로 넣어주시고, 유갈 넣어주시고, 여기는 따로 지령이 없지만 그냥 유갈이 안 돼 보이는데, 여기도 유갈이야. 다 유갈 넣어주시죠. 유갈이 아닐 것 같은데, 필렛 6. 유갈이 아니네. 여기 3알만 넣어야겠네. 3알 다음에 하단은 유갈 넣어주시면 돼요. 천천히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면을 아마 그리다 보니까 중복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그리려다 보니 삼각형을 여러 개 그리다 보니 중복이 됐을 거고, 보통 캐드를 하시는 분들은 뭐 똑같겠죠. 그래서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 마우스 우측 버튼 파인드 오버랩 기억나시죠? 여기가 파인드 오버랩 누르고 드로잉 한번 하고 엔터 하고 클린업 하면 뭐 두 개의 겹친 게 사라졌다 라고 합니다. 그럼 중복이 되어 있는 애들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짧은 애들이 다 사라지고 긴 애들이 우선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우선 이 상태로 한번 그냥 포켓만 진행을 한번 해보고 수업을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점은 여기가 될 거고요. 여기가 될 거서 드로잉하고 원점으로 이동을 눌러 이 끝 모서리로 가시죠. 자, 이 상태에서 재료 머신에서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시고 재료 먼저 잡도록 할게요. 모의 가공이 안 나오니까 플러스 버튼 공작물 설정 에서 와이어프레임 바운딩 박스 드로잉 보이는 전체로 할게요. 밑에 걸로 하고 70에 70에 Z가 필요하면 넣겠지만 그냥 70에 70 확인하고 이렇게 화면을 돌리고 밑에 하단의 높이에다가 20을 넣어주세요. V 눌러주시고 자, 우리가 그리고 시파이 엔드미를 사용을 할 거니까 포켓을 여기를 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오픈이 돼 있는 이만큼 열려 있는 상태니까 진입한 위치를 조금 점을 찍고 들어갈 텐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평행선 그리기 아이콘 누르고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6mm 시파이 쓸 거니까 가공 경로 창에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이 포켓만 하고 못따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은 화살표 포켓 자, 체인을 걸게요. 체인 자, 여기가
자, 여기서 부분 체인 걸고 여기서 시작해서 자, 체인이 거꾸로 걸리면 반전, 그 다음에 시작 위치 아래로. 이거 안 들어가네? 잠깐만요. 맞구나. 제대로 잡혔네요. 뒤로. 그 다음에 끝이 여기. 확인. 근데 점을 하나 찍어야죠. 점. 생각해보니까 점 체인 여기로. 이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분 체인 안 걸어도 밑에를 안 끌어놔가지고 여기만 대충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아무데나 그냥 체인으로. 확인. 공구 새 공구 생성. 평엔드밀 스파이엔드밀 황삭 속성의 마무리. 다시 R 황삭이다. 편하신 대로 넣어주시고 2,000에 2,500, 3,000을 주던 2,500만 줄까요? 여기가 8,000이요? 끝내기.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일반이 아니라 지금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인을 열은 체인을 잡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V 눌러버리면 안된다고 나오겠죠. 안된다고, 얘가 열려있으니까 안된다고 나와요. 여기서 열린 포켓으로 바꿔주시고 오픈, 열린 포켓, 열려있는 형태다. 자, 이게 안쪽에서 옵셋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 같으면 그냥 요걸로 갈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 그림에 나왔듯이 옵셋을 될 건데, 들어갈 때만 밖으로 진입을 하고 일반 포켓 하듯이 똑같이 진행을 할 거면 밑에 걸 라인으로 가면 돼요. 밑에 닫힌 체인에 포켓을 사용한다. 그리고 5번의 거리가 0이면 기억나실 거, 0이면 공구가 이 면의 측벽에 이 시작되는 데까지 닫혀있는 상태가 0이기 때문에 반지름보다 큰 값까지 나가야 되니까 여기는 100% 이상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100% 이상. 아니면 반지름 값을 넣어주면 공구가 이렇게 돼 있고 100% 빠지면 뭐 이렇게 빠지겠죠. 좀 더 하고 플러스 0.1 플러스 0.1 황상만 가고 고속으로 하시고 0.5만 넣을게요. 0.5만 넣고 진입 동작을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점을 찍은 곳에서 헬릭스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점을 찍은 곳으로부터 수직 절삭을 하겠다. 왜냐면 간섭이 없기 때문에 오프를 눌러주시면 되고, 오프를 눌러주시면 되고, 링크에서 13.0에서 처음에 마이너스 5mm죠. 5mm 마이너스 5mm 해서 그냥 확인 한번 눌러주면 점을 찍은 곳으로 진입을 하고 포켓을 가공을 할 겁니다. 볼까요? 점을 찍은 곳으로 진입을 해서 들어가 알겠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여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가 비는 경우가 활성 나올 때요. 그러면은 가공의 간격이 안 나와서 거는 거니까 이쪽에다가 황삭이라고 돼 있는 이 구간의 가공 간격을 조금 줄여보세요. 50%까지만 할까요? 가운데가 툴패스가 나오게끔 잡아주면 이렇게 하겠죠. 50보다 조금 더 줄여도 되고 어차피 지나가는 횟수만 크게 많이 늘어나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하단을 절삭을 하자면 어차피 밑에가 안 끊어져 있으니까 이렇게만 걸릴 거잖아요. 가공경 포켓 점체인
점을 하나 찍고 체인을 이렇게 하나 걸어주시고 확인. 공구 10파이 엔드밀 동일하게 하고요. 밑에가 8mm죠? 10mm네요. 동일하게 링크에서만 다 똑같고요. 어차피 앞에 게 그대로 따라 들어오니까 동일하고 재료 상단이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가공 깊이가 마이너스 10mm다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들어가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 게 맞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눌러 보시고요. 여기서 이만큼 누르고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 그 다음에 정상을 들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겠죠. 내가 이제 밖에서 진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밖에서 진입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아니면 여기가 열려 있다라고 하실 때 이게 오픈 열린 체인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열린 포켓을. 자, 그다음에 정삭이요. 정삭은 동일하죠. 특별하게 요거 두 개를 복사를 합니다. 2번과 3번 컨트롤 C, 컨트롤 V. 자, 파라메타 공구에서 새 공구 생성.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에 했던 공구를 이건 아셔야, 어차피 오늘 공구 관리자도 확인할 건데, 전에 했던 공구를 나는 절삭 조건만 바꿀 것 같다, 뭐 그리는 게 뭐 내가 사용자 공구를 체크를 했다든가 새로 만들어 놓은 공구라, 이것도 아직 안 했죠. 이것도 할 건데 복사한데 내용만 바꿀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컨트롤 CV가 안 돼요. 그죠? 여기서는 컨트롤 CV가 안 되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 공구관리자 창에서 하셔야 돼요. 여기 공구관리자 창 이쪽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또 비슷한 창이 나와요. 그죠? 여기는 내가 저장되어 있는 공구 DB고, 이 위쪽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구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있는데 추가하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여기다가 번호만 수정, 마우스 우측 버튼 공구 수정. 만약에 쓰실 일이 있으면 2번, 이게 툴 공구 번호 하고 옵셋 번호, 복사본이라고 되어 있는 걸 그냥 F, 그죠? 1800에 뭐 이렇게 해서 쓰실 수가 있겠죠. 하고 끝내기를 누르면 이렇게 2번 공구가 생성이 된 걸 볼 수,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겨서 절삭 피드만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서 꺼내주시면 돼요. 여기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커스텀 공구도 한번 하긴 해야겠네요. 그죠? 다음번에 이거 끝나고 나서 못따기를 한 다음에 커스텀 공구 한번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포켓에 들어가 파라메타 여기서 정삭 선택하면 되겠죠. 아니면 새로 하나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정상용이다 라고 선택을 하고, 절삭 파라메타 여기서 동일하고 0 마이너스 살짝 주겠죠. 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0.025 바닥 제로 다 동일하고, 정상만 한 바퀴 더 돌아다녀야 되니까 체크하고, 오픈이니까 100분의 1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어차피 다 끝나고 한 번 더 돌고, 이거에 대한 진입 복귀는 당연히 켜져서 있을 거고요. 지금
아주 작게 줬어요. 작은 원과 작은 직선이 들어가게 해놨어요. 진입할 때 0.5R 들어가 퍼센테이지로 0.5R 정도 붙고 직선 살짝 해서 한 1mm 정도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1mm 떨어져서 붙고 들어가고 겹친 구간 2mm 오버랩 하고 돼 있습니다. 확인 마이너스 5mm 확인 눌러주면 잠깐만 확인 한번 눌러주면 보고 진입하고 여기서 포켓을 바닥을 한번 먹여주고 삭장이가 또 애매해요. 어디는 걸리고 어디는 안 걸리고 해서 자 하고 내리고 돌아서 여기까지가 황삭 그죠? 바닥 먹이면서 측면 그럼 여기서 뒤로 아마 빠질 거예요.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R 그리면서 붙고 정삭 100분의 1 남겨놓고 돌아서 여기서 겹침하고 뒤로 빠질 겁니다. 2mm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만 넣어주면 정삭 한 바퀴 더. 네, 두 바퀴 돌고 싶으면 숫자 2 넣어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얘를 경보정을 써야겠다라고 하면 정삭에 여기서 중복보정을 체크하면 외곽 바퀴만 중복보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 때는 그 대신 직선이 무조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파라메타 공구에서 18 플랫 절삭 파라메타 열린 포켓 마이너스 100분의 2 5 100분의 2 0.02 하면 100분의 5를 만든다 이거죠. 제로. 자 항상 기준면은 제로가 될 수 있는데 무조건 이 습관은 여러분들이 다시 깎는 일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알죠? 공차가 없으니까 무조건 다시 반환오는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로라는 건 없어요. 외곽은 무조건 바이스가 됐던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무조건 제로를 간다고 치더라도 들어가는 곳 나가는 곳은 마이너스를 무조건 들어가게 뭐가 그래야 이제 안 들어간다고 오는 것만이라도 막아야 되니까 네가 설계를 잘못했던 간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네 절삭 파라메타 진입 됐고요. 다 똑같죠? 다 됐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정상만 활성화 한 번 더 키우겠다. 확인. 하고 여기서 붙었죠? 두 바퀴. 스프링 패스를 윤곽에서 나오는데 이 반복 횟수를 넣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프링 패스라고 해요. 동일하게 한 번 더 돌아가는 횟수를. 근데 요거를 하게 되면 공구 유지가 안 먹어요. 공구 유지가 안 먹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잘 안 쓰는데 어차피 떨어져서 한 번 더 도나 100분의 1이니까 뭐 여기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스프링 패스보다는 숫자를 키워주시는 게 100분의 1 남겨놓고 한번 밀린 거 잡아주는 역할이니까 이게 더 왼쪽 창이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했고요. 못따기가 들어갈 건데 못따기는 이쪽에서 간섭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쪽이 일부러 책병에다가 조금 바짝 붙여놨잖아요. 파먹을 거란 말이야. 밑에 단을 가면서 그거 할 때 이제 우리가 못따기 지지난주에 배웠지만 이제 측벽으로 이제 도피를 어느 정도 가야 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자 여기서 윤곽을 하나 두 개인데 윤곽 체인 걸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해봐야겠네요. 못따기랑 확인 공구 세공구 생성 챔퍼밀 요게 0.2에 생크 지름도 6짜리 하나 1800에 1500에 2000에 뭐 만을 준다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파라메타 2D 못따기 1에 0.3c 진입 복귀 접하게 똑같고요. 그냥 할게요. 조금 넘어가더라도 하고 2D 못따기 다 됐고요. 1에 0.3 바닥이 1에 0.3c 가고 확인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되겠죠. 1mm만 떨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숫자를 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제 하단을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이 0. 이제 하단을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 측벽까지 거리가 0.5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깊이를 좀 더 넣어서 측벽으로 도피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선 보시면 윤곽가공 체인을 이렇게 걸면 뱃삭 파라메타 2D 2의 챔퍼밀 45도짜리고 2D 못따기 1에 0.3c인데 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반경값이 아까 측벽의 단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 사이가 0.5였잖아요. 0.5 측벽하고 그럼 여기 반경값이 3mm가 이 두 개의 합이 뭐 3mm가 아니라 2.5보다 안쪽으로 고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측벽이 안 닿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 크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챔퍼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안 닿게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여기가 지금 안 닿아야 되는 구간이 0.5밖에 없으니 내가 2.5보다 지금 3파이짜리니까 반경이 3이잖아요. 보다 큰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두 개의 합을 합쳐 2.7 정도 만들게요. 그렇다고 너무 바짝 붙으면 여기가 나기 때문에 못다이가 좀 버가 좀 많이 차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합을 2.8 정도 2.7이나 8 만들려면 0.3에 여기가 하단이 이게 되겠죠. 그래.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가 안 닿고 넘어가겠죠. 뭐 이렇게 안 넘어가겠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0.2 정도 떨어졌죠. 근데 지금 깊이를 수정을 안 했네요. 마이너스 5라고만 고쳐주세요. 마이너스. 자 이제 두 가지 해볼게요. 커스텀 공구하고 이제 못따기 공구하고 커스텀 공구 두 가지 해보고 3D 못따기도 이따 그건 좀 나중에 하고 보고 이렇게 돼서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5라고 넣어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못따기를 똑같이 이제 이쪽으로 외곽을 할 건데 60도짜리 공구로 한번 해볼게요. 자, 60도 공구가 우리가 이제 공구를 그릴 때 이 각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된 공구를 사용할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각이 뭐 15도짜리다, 20도짜리다 라고 지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냥 여기서 측면에 대한 C의 양만 넣어주면 돼요. 윤곽 가공을 하고 체인을 그냥 위 단일 체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한 번만 지나가 볼게요. 여기만 30도로 60도짜리로 하게요. 15도로 1C를 만들어 볼게요. 15도로 그죠? 1C. 그 대신에 깊이 쪽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15도면 얘가 이만큼 못따기를 해야 되면 이쪽에 대한 거리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얘가 1 그럼 여기는 알아서 계산 안 해도 몇 도를 그리던 공구가 알아서 그리게 됩니다. 확인 누르고 공구 새 공구 생성 챔퍼밀
페이퍼밀을 선택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냥 챔퍼밀 하고 여기서 각도가 여기서 18 할까요? 10에 밑에도 12. 이제 하단 지름을 한 2파이 정도 줄게요. 원래 좀 하고 그 다음에 각도를 15도 정도 줄게요. 이렇게 여기를 15도 주는 거. 한쪽 각도 양각이 30도가 되겠죠? 30도가 될 거예요. 양각이 30도고 이거는 뭐 한 500을 주던 800만 줄까? 1000만, 4000만 줄게. 우선은 보고 확인. 네, 이렇게만 하고 여기 주석은 여러분들이 쓰겠죠. 쓰고 깊이 가공을 할 때 못따기가 만약에 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2C가 있다라고 하면은 깊이 1, 0.1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빨리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뭐 깊이 가공이나 측면 가공을 쓰시면 되는 거니까 벽에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챔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절삭 파라메타 창에 가서 자, 여기에서 요거는 이 그림은 무시하고 하단 오프셋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30도든 상관없어요. 밑에 지름이 반경값이 얼마가 나오겠다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를 빼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2파이를 만들었으니까 2파이죠? 2파이를 만들었으니까 그건 그러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이 지름은 알 수 없어. 15도니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닿으면 안 되니까 밑에를 한 1mm 정도 들어놓고 그래? 1mm 놓고 내가 1C를 주겠다 라는 얘기는 아까 말했듯이 다 필요 없고 밑에 하단 이런 식으로 못따기가 돼 있으면 이렇게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만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깊이는 알아서 들어가게 돼요. 예? 그림만 똑바로 각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각도만. 그죠? 하면 내가 그럼 깊이를 계산하고 뭐 윤곽으로 얼마를 넣고 측면으로 얼마를 가고 뭐 이러지 않으셔도 되니까 하고 마이너스 그대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려서 내가 있죠. 4.7 얼마가 내려가네요. 하나 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 지나가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한 번만 지나가도 되지만 EC로 놓고 깊이에서 황삭 한 번에 정삭 한 번만 넣을게요. 측면 가공으로 하셔도 되고. 이제 깊이를 모르니까 측면이 더 낫긴 하겠네요. 우선은 놔두고 이렇게 하고 모의 가공을 보도록 하죠. 바닥 정삭 챔퍼 나와서 안쪽 못따게 하고 위쪽하고 했죠. 이제 공구 나오겠죠. 좀 줄이고 플레이 한번 1mm씩이라고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깊이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죠. (1mm씩이라는) 숫자를 넣어가지고 몇 번 끊어졌네요. 1mm씩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냥 측면으로 두 번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이 각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가 아니라 그냥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2C라는 숫자를 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알아서 공구를 맞췄으니까 그 각도와 상관 하단 길이와 하단 지름과 이 각도만 정확히 맞아주면 내가 원하는 C 값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위쪽은 커스텀 공구를 한번 넣어볼까요? 커스텀 공구를. 자, 이 커스텀 공구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어떤 시간이 50분이면 충분하니까 위쪽에 모양을 가진 우리가 이제 공구 관리자에 보면 새 공구를 만들 때는 얼마든지 여기에 있는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숫자만 넣어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커스텀 공구를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작 공구라 그러죠. 어떤 모양을 가지고 그냥 윤곽을 형태를 지나가서 모양을 만들 경우에는 사용자 공구라는 걸로 내가 임의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자 한번 사용자 공구라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기 전에 제가 잠시만 확인을 할게요. 왜냐면 맨날 저도 하는 게 아니라 문서 그림만 상태만 보는 거야. 오른쪽 위쪽이네요. 맨날 그리는 게 아니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자 그리실 때 반을 그리셔야 돼요. 반을 그리셔야 되고 레벨에 제가 2번에다가 그릴게요. 2번에다가 공구의 중심의 원점은 여기 되고요. 반경값이 돼야 돼요. 반경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라인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20파이, 30파이, 25파이짜리 공구를 하나 만들어서 자 예를 들어 사각형을 그리는데 25파이짜리니까 30파이짜리로 하죠. 15에 공구 높이가 60, 70 정도 된다. 너무 짧나? 100mm 간다. 뭐 R도 넣고 영R도 넣고 뭐 이렇게 뭐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두점선으로 모양만 보기 위해서 두점선 아이콘의 연속선으로 두점선 아이콘의 다중선으로 그냥 좀 이렇게 한번 넓게 아이고 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가까이 붙어서 이쯤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만 할게요. 그냥 이 모양대로 나오나만 볼게요. 근데 거의 여기는 뭉그러질 것 같아요. 공간 작아서 필렛으로 대충 하세요. 대충 한 3알 정도 이 사이들을 채워 이렇게 한번 아이고 잘못 눌렀네. 이렇게 채워주세요. 대충 만드는 거예요. 나누기 여기도 지우고 여기 튀어나온 거는 조금 알을 키워서 안쪽으로 좀 오게끔 해줄게요. 나누기로 자, 이게 모양 대충 만들어 보세요. 나누기도 여긴 지우고 밑에도 지우고 그 대신 가운데에는 없어야 돼요. 이런 공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하시는 대로 그냥 만들어 보세요. 모양만 보는 거니까. 자, 내가 원하는 대로 공구가 회전을 하면 어차피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모양의 반을 스케치를 하고 주의사항은 내가 이 스케치를 모델은 시뮬레이션에서는 인식을 하는데 지름값은 내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숫자로 공구를 제작을 해주시고 자, 머신의 이제 가공 관리자의 공구 관리자 가공 경로의 공구 관리자의 마우스 오른쪽 새 공구 생성 사용자 공구 커스텀 공구 사용자 공구 도형의 정의 지름을 30이라고 넣어줍니다. 여기도 30이라고 할게요. 30으로 길이는 100mm 할까요? 여기도 50 절삭 길이는 한 50 정도 놓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름이에요. 우선 지름 먼저 맞추고 나머지는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도형을 레벨에 저장된 도형을 여기다가 연결을 하던가
여기 이 지금 내가 커스텀으로 숫자를 넣었던 애들을 밖으로 캐드로 내보내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럼 여기서 요거 불러올 거예요. 모델링도 돼요. 여기서 불러오기 첫 번째 거. 2번에 있는 애가 확인. 얘 아이고 잘못 눌렀네 내가. 요건가 보다. 잠깐만. 잠시만요. 여러분들 들어갔을 텐데 2번 중복이 돼 있나? 잠깐만요. 저 중복돼 있으면 삭제 먼저 할게요. 중복이 안 돼 있는데 어디 보자. 다시 한번 할게요. 선생님들 나왔어요? 저만 공구 그림이 마음에 제가 공구를 잘못 그렸을 수도 있어요. 자, 공부하기 전 새 공구 생성, 사용자 공구 도형의 마무리 50에 아니구나 30에 30에 100에 여기도 30으로 하고요. 여기가 짧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200, 300 아닌가? 80 하고 불러가 볼게요. 다시 한번. 이거죠? 11 2번 레벨. 잠시만요. 저만 왜 그런가? 잠시만요. 다 V 한번 누르고 제가 왔는데 가운데 라인이 있어야 되나? 아닐 텐데. 저거 안 되네. 원래 없어야 되는데 뭐 그럴 경우도 있어서. 자, 한번요. Y축상의 세그먼트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여기가 중복이 되는데 없는데 약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체인도 들어가고 이동을 한번 했다가 가볼게요. 이동을 한번 했다가 여러분들은 다 되지 않았을까요? 저만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오픈. 숫자가 틀리네요. 숫자가 틀려요. 지금 여기가 지금 내가 중복 이태 구간 하단 구간이 중복이 된 구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드림이 안 나왔고 지금 한번 지우고 했고요. 여기서 속성을 조금 바꿔볼게요. 27.5에 네네 지름을 30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날장 절삭 길이만 340mm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뭔가 중복이 밑에가 하단에 중복이 있어. 아까 숫자가 12가 나왔는데 지금 레벨 10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중복이 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마저 시뮬레이션 보고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고 할게요. 이렇게 그 공구를 반만 그려주신 다음에 자 윤곽가공으로 제가 레벨 2에 윤곽가공으로 체인을 이렇게 한번 걸어보면 커스텀 공구 30파이로 마이너스 여기를 그냥 일반으로 놓고요. 2D 마이너스 한 10mm 정도 들어가게 하고 깊이 빼고 제니뽑기 당 그대로 놓고요. 마이너스 그냥 보기만 하는 거니까요. 30mm 정도 내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공구가 경로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공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내려갔나? 20
mm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한번 눌러볼게요. 자, 모의 가공을 눌러볼게요. 아, 이것만 봐도 되겠는구나. 요 하나만 볼게요. 하면 내가 마이너스 5를 주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커스텀을 그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되죠.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방금 그래서 뭐 프로파일러 하고 뭐 공구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구를 제작을 해달라고 하고, 공구를 새로 커스텀 공구로 등록을 하시면 원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